안녕하세요. 편의점 하는 오군입니다. 사실 이 유튜브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잘 안 보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반값 택배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반값 택배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걸로 좀 모자르셨나봐요. 궁금하셨던 점들을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길래 오늘은 아예 반값 택배를 1인칭 시점으로 한번 접수를 해보면서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과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바뀐 것들에 대해서 좀 코멘터리 식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은 물건을 포장해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포장해 갖고 오실 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가 넘지 않도록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돼요. 반값 택배 같은 경우는 전문 택배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편의점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가는 그런 택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있다거나 상하는 것들 접수 안 받고 있고요. 다른 일반 편의점 택배 JS25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을 이용하는 그 일반 택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한사항도 많고 확인하셔야 될 것도 많아요.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100cm가 넘어간다, 조금 크다 싶은 것들은 아예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저희 점포 같은 경우는 항상 접수 전에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포장해 오시는 게 원칙인데 의류 같은 거 보내실 때는 의류를 포장하는 그런 비닐팩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포장을 하셔도 되고요. 쇼핑백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수를 안 받아주는 편의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위험하거나 깨지거나 상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닌 이상 쇼핑백에 포장을 하셔도 저희는 받아는 드리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배송기사님께서 이거는 접수 받기가 좀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물건이 있을 경우는 다시 전화를 해서 회수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안내 문구들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약관 동의하듯이 그냥 예 눌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안내문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접수를 하셨다가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배상을 해드릴 책임은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띄워 놓는 것이니까 요거 꼭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택배에서는 접수가 되는 물품들이 여기서는 접수가 안 되게끔 아예 버튼이 안 눌리게끔 막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접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 예를 들어 식품, 김치를 반값 택배로 보내셨다, 배송이 조금 늦어져서 김치가 팍 상했다, 여름철에는 있을 법한 얘기죠. 그런데 손님께서 고르실 때는 식품이 안 눌리기 때문에 다른 기타 잡화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셨잖아요. 내용물이 다를 경우에도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물건 종류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보내려는 물건에 알맞게 골라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물품 가액. 물품 가액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 상자 안에 든 물건이 얼마냐 라는 뜻인데, 이 물품 가액은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짜리를 만원 찍어서 보내셨는데 물건이 분실되었다 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물품 가액 10만원을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물품 가액으로 적으신 1만원을 기준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 가액도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물품 가액을 뭐 2배, 3배, 10배씩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품 가액 높게 적으시면 할증됩니다. 택배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확한 금액을 적어주시는 게 저희로서도 편하고 손님 입장에서도 편하죠. 다음, 보내는 사람 주소를 자기 집 주소를 써야 되느냐
편의점 주소를 써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보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자기 집 주소를 적어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착 점포에 도착한 후에 3일 이내에 찾아가시지 않으면 반송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일주일이 넘어도 찾으러 오시지 않는다, 가져가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일반 택배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착불로 회송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회송할 때 편의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택배를 찾아가시는 분이 없는데요, 보내시는 분이 다시 가져가세요 라는 의미로 일반 택배 배송이 되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된다. 보내시는 분 주소를 편의점을 찍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반송도 그 편의점으로 가죠. 그 편의점에서 착불로 택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편의점에 상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편의점의 주인도 아닌 그 사람의 반송 택배를 저희가 착불료까지 지불을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는 갈 곳을 잃게 돼요. 보내시는 분 주소는 자기가 사는 곳, 반송 택배, 회송 택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적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중고거래 같은 걸로 반값 택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받는 사람을 필명 혹은 예명, 가명으로 보내시는 경우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핸드폰 번호, 받으실 분의 핸드폰 번호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저희가 물건을 접수했습니다, 물건이 도착 점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카카오톡 알림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림톡에 들어있는 QR코드가 있어야 반값 택배를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받는 사람의 주소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택배가 도착할 편의점 점포 이름을 찍어 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GS25 동대문 용두점, GS25 답심리 한촌로점, 이런 식으로 도착 점포를 찍어 주시면 거의 끝났습니다. 운송장 출력 누르실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개인정보는 저희 편의점에서 알 방법은 없어요. 택배 물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 회사 CVS넷이라는 그 편의점 택배 회사를 통해서 손님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받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시고, 어차피 안 해주시면 접수가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운송장을 뽑아서 왼쪽에 붙어있는 운송장을 이렇게 보내실 물건에 붙여주시고 카운터로 갖다 주셔야 됩니다. 반값 택배는 말씀드렸듯이 제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들을 카운터에서 접수하실 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물건을 갖고 오셔야 되고요. 고객 보관용이라고 써있는 이 송장은 접수하실 때 필요한 거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접수 송장을 카운터에 내시고 결제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점포 같은 경우는 택배 보관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놔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 놔주시는 것까지 책임을 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이 우리 편의점에서 도착 점포로 나갑니다. 나가면 문자가 하나 와요. 접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바로 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물건이 출발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고요. 그 밑에 고객 확인용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있어야 반값 택배를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QR코드를 못 받으셨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냥 송장 번호 정도만 확인하고 물건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받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QR코드를 재전송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못 받으셨는데 물건이 아마 도착을 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와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이 안에 있고 도착해 있고 QR코드만 못 받으신 게 맞다 라고 하면 QR코드 재전송을 눌러서 QR코드를 받아서 반값 택배를 찾아가실 수가 있게 시스템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댓글로 물어보시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AS 영상 겸 1인칭 시점으로 반값 택배를 한번 접수해 봤습니다. 돈 벌려고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우리 점주들이 이런 걸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두세 가지가 더 늘어난 거죠. 그건 저희 사정이고 손님들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반값 택배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상식적이거나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예전에 올렸던 반값 택배 접수 방법과 오늘 올라갈 2022년판 반값 택배 접수 1인칭 시점 영상 2개 정도면은 반값 택배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